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재현 교수님 연구실의 류경환입니다. 저는 오늘 미세조류를 외부에서 배양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델링과 우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운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관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 발표에서는 저희가 모델링 부분에서 다른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하이드로다이내믹스를 모델에 다시 인테그레이션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랫동안 이렇게 바이오 인류들이 연구가 되었지만 최근에 이제 미세조류가 한 10년, 15년간 해가지고 새로운 바이오매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목표가 미세조류부터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는 아래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연구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퓨얼들에 비해 가지고 미세조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퓨얼이 가격 단가가 좀 크게 높다는 것 그리고 이런 가격 단가에 지금 그래프가 좀 깨진 것 같은데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배양 부분인데 그래서 배양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도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슈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로 배양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을 선택하고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세조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동합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부 날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외부 날씨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있고 현재는 이런 이슈들을 휴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비교적 운전 가격이 싼 대방향 가능기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한 대방향 가능기의 모델링을 구축하고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아래 그 이슈들을 해결해보자 했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레슨 애니멀리티케이션들을 세웠는데 사실 이러한 미세조류 성장과 이제 외부 날씨와 펀드 내부의 열전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몇몇 연구들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각각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매스 밸런스 있는지 조금 다르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몇몇 연구들에서 이렇게 미세조류와 외부 열전달에 대한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런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배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혼합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혼합이 중요한 이유가 혼합을 하지 않을 경우 일부 미세조류만이 빛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 받지 못해가지고 빛을 좀 고르게 균등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피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모델에 보통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믹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이드로다이내믹스를 보통은 이렇게 CFD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CFD 자체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다른 레슨 에너지 밸런스케이션과 연동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드로다이내믹스 모델을 기존의 모델에 인테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전 1차적으로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펀드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이드로다이내믹스를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정들과 새로운 간단한 모델을 세워가지고 이제 기존의 레슨 에너지 밸런스케이션과 인테그레이션하는 방안으로 모델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 고동을 보기 위해서 CF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된 개방형 반응의 컨피규레이션 그림과 같고 이제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입체 고동을 보기 위해서 플루언트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후 이제 저희가 결과를 보게 되면 패드빌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게 스테이스테이로 가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전체 데이터를 시간 평균을 내가지고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결과 분석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펀드를 채널 부분 그리고 사이드 파트와 패드릴이 돌아가는 믹싱 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채널 부분을 보면은 이제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벨로시티에 관한 정보들인데 Y와 D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극과 스탠다드 데비언 같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로부터 우선 생각한 것은 채널 부분 우선은 X 다이렉션에 의존적이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다음으로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Z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시할만 하지만 Y 다이렉션에 무브먼트가 조금 생겼는데 이는 다른 미싱이나 이런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사이드 부분에서 채널의 흐름이 바뀌는 방향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드 부분과 채널 부분은 유체가 흐르는 방향의 움직임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믹싱 부분 패드릴이 돌아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Y 방향의 값은 거의 무시할만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었고 X와 D 다이렉션 방향의 결과들이 이제 다른 앞에 것보다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X와 D 다이렉션 각각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언급된 그러니까 표에서 모은 스탠다드 내비게이션과 벨로시티 값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계속 보신 것처럼 믹싱존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패드릴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Z 다이렉션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믹싱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플로우는 전체에서 이제 흐름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가정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Z 방향 흐름 자체가 패드릴이 있는 부분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믹싱은 패드릴이 있는 부분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가정들을 기반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레이스의 펀드 모델을 간단한 컴파티멘탈라이즈드 모델로 간략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패드릴이 돌아가는 부분의 데이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X방향과 Z방향의 다이렉션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은 Z방향의 움직임을 먼저 보면은 흥미롭게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Z방향의 유체 흐름 자체가 패드릴이 돌아가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패드릴 안에서의 속도 구배도 이제 X방향에 비례해가지고 X방향과 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알아내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지금 Z방향의 벨로시티를 X와 D 포지션에 대한 함수로서 식을 수립하고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방향의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을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좀 특이점이 있는 게,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이 아웃렛 방향의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인렛 부분의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인데, 각각 두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패드릴이 돌아감에 따라서 인렛 부분에 표면 근처의 물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뒤에 있는 물이 메이크업하는 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상층부의 속도가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인렛 부분의 특성 케이스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재 나머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아웃렛 부분과 비슷한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갖고 있고, 이 프로파일 자체가 거의 컨스탄트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정을 내린 게 X방향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펀드 내부 전체에서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가정들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믹싱존을 다음과 같이 X방향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버티컬 방향의 컴파티먼트만 가지는 모델로 간략화할 수가 있었고, 이 각각 컴파티먼트 사이의 인렛 아웃렛 릴레이션십은 저희가 아까 먼저 제시했던 Z방향의 유속 함수로 이용해가지고 플로레이트 계산해서 이제 인렛과 아웃렛 릴레이션십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믹싱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Z방향의 속도는 항상 같기 때문에 굳이 컴파티먼트를 나눌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믹싱존과 논믹싱존 그리고 버티컬 방향의 컴파티먼트만 있는 모델로 간략화할 수 있었고, 앞에 렉스밸런스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된 모델을 이용해서 앞서 언급했던 오퍼레이션 스트레치지랑 이제 웨더 언서테티를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 문제를 진행해 봤는데, 여기서 최적화 함수는 저희가 연간 바이오매스 생산 코스트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것을 목적 함수로 설정하였고, 디시전 베리어블로는 일가 수확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국에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프로세스인데, 이런 날씨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기존의 날씨들 데이터를 쓰든지 아니면 예측된 웨더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날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언서터티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샷으로 최적화를 하게 될 경우 에러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여기서 무빙오라이징 테크닉을 써가지고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에 최적화하고 그대로 돌렸을 때와 무빙오라이즌을 이용해서 최적화했을 때 결과값이 무빙오라이즌을 이용했을 때 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운전 요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웨더 언서터티를 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썸머리 좀 제외하고 저희는 이제 ABC 사업단에서 서포팅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